우리 이충근 박사님 소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 학자로서 국제 정세, 북한 정세, 국내 정세 정확하게 바르게 보고 강연하시는 분입니다. 또 집사님이십니다. 더더구나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 모두 궁금한 문제를 강의하실 때에 열린 마음으로 잘 듣고 좋은 방향을 함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시다. 제가 여기 금년 겨울, 이른 겨울에 왔었는데 와 보니까 발전이라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구나를 알겠습니다. 훨씬 좋아지고 전번에 위에서 제가 위에 예배당에서 했었는데 거기보다 훨씬 커졌는데도 더 아담한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문제가 그때보다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반도 문제는. 지금 북한이 핵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완성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게 도대체 뭔지, 쟤네들이 저 핵을 가지고 왜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저러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은 이거는 그냥 놔둘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쉽게 그 방법도 찾아낼 수 있는데 오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비슷한 내용들을 최근에 여러 군데 강의도 하고 그리고 또 유튜브 방송으로도 하고 그렇지만은 오늘 어제까지 일어난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1페이지인데 2페이지 맨 앞인데 2페이지 거꾸로 가셔야 됩니다. 김일성이 사진 옆에 보이죠? 그 다음 페이지. 우리가 북한 핵 문제가 지금 터진 문제인 줄 알고 있는데 북한의 핵 문제가 1954년에 터진 겁니다. 사실은 1954년이면 언제냐 하면은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 해예요. 1953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 끝난 다음에 북한 군사력은 괴멸됐습니다. 다 죽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새로 정비하는데 정비하면서 부서를 새로 만드는데 거기에 핵 무기 방위 부문이라는 거를 김일성이가 만듭니다. 앞으로 전쟁할 때 북한이 핵 얻어맞을지 모르니까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그 부대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는 60년도 넘은 아주 오래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김일성은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 자원이 없는 나라는 결국은 에너지를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원자력을 빨리 이제 하나의 이 자원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나라가 한국인데 북한이 더 빠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로 발전을 하려고 그랬고 북한은 그거로 폭탄을 만들려고 그랬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북한의 핵폭탄은 이게 60년 동안 연구한,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핵과학자들을 소련에 있는 드부나라는 연구소에 보냈습니다. 그게 벌써 1955년 아주 옛날 얘기예요. 60, 70년 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1965년에 김일성이 일본 국회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는 불언간 핵을 보유할 수 있다라고, 이건 그냥 완전히 우리 애들 말로 뻥친 겁니다. 야, 우리 금방 핵을 가질 수 있어. 그리고 67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도 원자탄을 생산하게 되었다. 미국이 원자탄을 사용하면 우리도 사용할 수 있지. 라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70년대에는 아주 북한이 뭐라고 할까요? 속임수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는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이 20살 핵을 만드는 이게 골치 아픈 사람이야라고 했지, 김일성이는 오히려 사실은 만들고 있으면서도 그런 의혹을 안 받는, 그래갖고 국제 평화적인 기구에 우리나라는 낮은 사람이 대표로 가는데 북한은 아주 높은 사람을 보내는 등 이러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아주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오늘 와서 완전히 터지죠. 근데 북한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알아차린 것은 소련, 뭐 이런 동부유럽 공산주의가 다 망한, 그러니까 90년대입니다. 90년대에 북한이 야 이거 소련도 망하고 중국은 배반하고 북한은 중국이 배반했다고 봅니다. 왜? 자본주의 되고 무역 국가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공산당은 있지만은 사람들 사는 거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은 배반자라고 그러죠. 뭐 동부유럽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살 길은 핵폭탄밖에 없다. 그때 김일성이 아직 죽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그 북한이 그리고 이제 특히 1994년에 중국이 한국하고 수교를 했습니다. 그때 김정일이가 자기 그 북한 과학자들을 많아놓고서 이제 믿을 게 뭐 있냐? 중국이 한국하고 수교하고 소련은 망해버렸고 동부유럽 공산주의 다 없어졌고 그래가지고 막 독려를 합니다. 빨리 원자탄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믿을 것은 핵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무렵부터 이제 북한 핵 문제가 노골적으로 나오니까 저거를 어떻게 그 해결해 보려고 말로 해결해 보려고 북한한테 맨 처음에는 돈도 줬습니다. 너네 돈이 모자라서 이거 만드는 거냐? 아니 그 돈 받아 먹었죠. 우리 전기가 모자라. 그래서 우리는 또 발전소 줘준다고 또 발전소도 줘줬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만들어서 너네 왜 만드느냐? 계속 우리가 다 이렇게 돈도 주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북한이 남한에 핵폭탄 있잖아. 미국 거.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때 그러면 이거 빼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핵폭탄을 다 빼준 겁니다. 지금 그것을 다시 가져오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왜? 북한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북한은 남한에 핵폭탄이 있는데 니네 거 아니지만 미국 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핵을 안 만드니? 그래서 그거를 다 뽑아주고 노태우 대통령이 어느 날 선언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 대한민국에는 핵폭탄이 한 발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나간 내용 보니까 미국 핵폭탄이 600발까지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도무지 전쟁 일으킬 엄두를 못 내죠. 그거는 북한을 향해서 쓰겠다고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걸 갖고 있으니까 아예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 하는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는 핵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북한 핵을 위해서 막으려는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제 다 실패했습니다. 돈 주는 것도 실패했고 설득하는 것도 실패했고 핵을 빼준 것도 다 실패고 뭐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완성한 단계에 놓여 있는데 미국이 핵폭탄을 맨 처음 만들었을 때는 비행기로 싣고 가서 떨겨뜨렸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쓸만한 비행기가 없어요. 폭격기가. 그래서 북한은 이제 다른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트럭에다가 싣고서 핵폭탄 싣고 몰래 서울 부근에 왔다가 터뜨리면 터지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뭐 좀 트럭으로 오는 거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으니까 미사일에다가 달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날려보내는 것이죠. 북한은 핵 운반 수단이 미사일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미사일하고 핵폭탄을 우리가 쉽게 비유하면은 실과 바늘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에다가 바늘에다가 실을 끼면은 이제 그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 따로 바늘 따르면은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비유를 하자면은 미사일은 바늘입니다. 그리고 실이 핵폭탄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폭탄이 큽니다. 등치가 크고 무거워요. 그래서 이 미사일에 못 싣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사일에 실으려면 폭탄을 조그맣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소형화, 경량화. 근데 그거 하려면 실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완성되는 데까지 6번 실험하는 거로 칩니다. 바로 9월 3일 날 한 거가 6번째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완성됐구나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시작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핵실험은 더 위험해요. 그걸 하면 세계가 막 난리를 치는데 미사일 실험은 그거보단 덜 위험합니다. 북한이 핵폭탄이 커서 자기 미사일에다 올려놓기가 뭐하니까 미사일을 큰 거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그 얇은 실을 만들기 전에는 바늘 귀를 넓히면 됩니다. 그 미사일을 이렇게 미친 듯이 쏴야 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바늘 귀를 넓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바늘 귀가 넓어지면 큰 폭탄이라도 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맨 밑에 이제 초록색으로 핵무기 체계 바늘에다 실을 끼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거의 북한은 원하면은 쏠 수 있는 상황까지 갔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 뭐 아주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김정은이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은 저거 설마 자기 죽을 일을 하겠어? 그걸 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한도 죽죠.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100% 우리가 믿을만 하냐 했을 때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좀 무서워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를 따져보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우리 북한의 사진인데 저기 파란색으로 쓴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조선이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만반의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일단 유사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것이 된다. 뭡니까? 강도죠. 나만 잘 사는 거 부러워할 거 없대요. 뺏으면 되니까. 저걸 언제 한 말이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우리나라 구테타 이렇게 갖고 정권 잡았을 때 그때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누가 더 잘 살았는지 혹시 아세요? 북한이 우리보다 3배나 잘 살았습니다. 그때 이런 숫자가 있어요. 1961년의 숫자입니다. 80, 240, 800. 80은 그때 우리나라 국민이 1년에 80달러를 벌었어요. 평균. 북한 사람들이 240달러를 벌었습니다. 800달러는 필리핀 사람들이 800달러를 벌었어요. 필리핀이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 하던 해 우리보다 10배 잘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이 10배 잘 사는 나라로 바뀌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고 있었는데 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북한 놈들 와서 보라고 그래도 되겠다. 우리도 올라가서 대화하자. 그래갖고 남북 대화가 그때 시작됐습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이 서울 와서 보니까 북한의 간부들이 와서 보니까 서울에 건물도 많고 뭐 자동차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름대로는 놀란 겁니다. 그 놀란 자기네 부하들한테 한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그거 다 뺏으면 되는 거라고. 이게 참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때. 그리고 그 빨간 거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어느 나라든지 헌법이 있죠.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 북한에는 있습니다. 그게 노동당 규약이에요. 노동당 규약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수령님 교수입니다. 김일성이가 자기 부하들한테 남한에 이제 앞으로 저거 민주국 가니까 선거하고 그럴 거 아니겠냐. 이 정부 저 정부 여러 가지 정부가 생길 것이지만은 북한한테 덤벼드는 정부도 있을 거고 북한한테 잘하자는 정부도 있을 테지만은 그 모든 게 다 가짜야. 남한의 정부가 없어지는 날 그때 진짜 평화가 오는 거야. 우리만 모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에 어떤 정부가 있어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남한의 정부가 없어지는 날, 남한을 북한이 지배하는 날 그때 진짜 평화가 온다라고 이미 저거는 뭐 북한 사람들이 금과 옥조로 믿는 헌법보다 위에 노동당 규약보다 위에 있는 수령님 교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북한 사람들 중에서 한국으로 지금 넘어온 사람이 3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아마도 황장엽 선생일 거예요. 황장엽이라는 분이 김일성 대학 총장인데 김일성 대학 총장이면 우리나라 서울대학 총장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뭐 아마 이 교육부 장관보다도 더 격이 높은 사람인데 그분을 모시고 한국으로 같이 탈출한 김덕홍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황장엽 선생은 돌아가시고 김덕홍 선생도 지금 80 정도 다 되셨는데 작년에 회고록을 쓰셨어요. 나는 자유주의다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나옵니다. 김정일이가 파티를 좋아해요. 그 사람이 뭐 술 먹고 뭐 이런 거 노는 거 좋아하는데 어느 날 이분도 파티에 초대된 정도니까 꽤 높은 사람이죠. 앞에 이렇게 책상을 그러니까 테이블을 놓고 테이블에다가 이쪽에는 달러를 놓고 이쪽에는 꼰총을 이렇게 놓고서 와서 집어보라고 그러더래요. 김정일이가.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니까 사람들이 그 뒤에 장교가 2명 서 있었는데 자네들이 나와서 집어보라 그랬더니 장교 한 사람은 꼰총을 짚고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은 돈을 집었답니다. 달러 뭉치를. 북한은 달러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김정일이가 물어봤어요. 설명을 해보라. 너는 왜 총을 쥐고 너는 왜 달러를 집었는지. 이 달러를 집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수령님, 이 돈이 있으면 저 권총 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정일이가 그거 좋은 생각이구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권총을 집은 사람한테 너는 왜 권총을 집었느냐 그랬더니 그 장교가 수령님, 이 권총이 있으면 저 돈을 다 뺏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김정일이가 맞아, 그거야. 너가 이 나라의 외교정책, 이 나라의 전략을 이해하고 있구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이 이렇게 굶으면서도 이렇게 그 핵폭탄 만들고 군대를 100명씩 갖고 있는 거는 어느 날 남한 거를 다 뺏으면 되기 때문이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 장교한테 돈과 권총을 선물로 줬습니다. 제가 그 머리 좋은 제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경영학 박사인데 이 문제를 내주고서 뭐를 짚는 것이 맞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보고 형이 이거 국제정치학 때인데 그런 질문하면 어떡하냐고. 당연히 권총을 집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 권총을 집어야 되는 걸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니까 권총 한 자루가 한 300달러 됩니다. 저걸 1000달러로 칩시다. 저 달러를 집은 사람은 300달러를 내야 되니까 700달러에 권총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권총 집은 사람은 권총에다가 1000달러를 생기니까 그게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게 국제정치는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국제정치학 계산 방법이에요. 그게. 근데 북한은 그걸 알고 우리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이죠. 깡패한테 돈 좀 보세요. 설득이 되나? 더 달라고 그러지. 그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김일성하고 김정일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고요. 김정은이 위에서 한 말이에요. 나는 남한 점령군 사령관으로 가겠다. 1천만 명은 이민 가고 2천만 명은 숙청되고 남는 2천만과 북한 2천만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면 된다. 저 사람들은 말이죠. 혁명가입니다. 정치가가 아니에요. 정치가는 나를 안 찍은 사람도 여러분 다 내가 여러분들 다 대표하는 거예요 하고 같이 해요라고 설득을 하죠. 근데 혁명가들은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을 뺍니다. 옛날에 캄보디아라는 나라 혹시 나중에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은 킬링 필드, 죽음의 필드라고 있는데 그 해골들 몇천 개, 몇만 개 쌓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인구 850만 되는 나라를 공산주의를 만든 다음에 250만 명을 빼는 거예요. 250만을 빼서 처음에는 총으로 쏴 죽이다가 총알이 아깝다고 총대로 때려 죽이다가 힘들다고 배에 실어서 바다에 버립니다. 그거를 김정일이가 보고 850만 명 중에서 250만 명 빼버리니까 남은 5천만 명에서 1000만 명 빼면 되겠구나. 배에 실어서 바다에 버리면 되겠구나를 이민각오라고 쓴 겁니다. 달러 준비했다가 미국 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저 사람이 캄보디아의 경우에 뺀 사람이 누군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빼낸 사람이 첫째, 장교들, 나라가 공산주의가 됐으니까 장교들, 공무원들, 선생님들, 지식인들, 종교인들, 예술가들, 다. 심지어는 그 캄보디아에 춤추는 캄보디아 전통무용이 있습니다. 그 전통무용 하는 사람을 90%를 죽였습니다. 10%는 어떻게 살았냐? 도망가서 사는 거예요, 국경. 도망갔던 사람 중에 공주님이 있었습니다. 그 공주가 그 캄보디아 전통무용의 이 특기 보유자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정권이 끝나자마자 와서 그거를 유네스코에다가 무형문화재로 올렸습니다. 오죽하면, 그죠? 춤추는 사람까지 다 죽여요. 지식인들 중에 지식인을 죽이는데 캄보디아 그 폴포 정권이 지식인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은 그 나라는 대학이 별로 없지만은 대학교 무턱에 간 사람을 다 지식인으로 다 잡아 다 죽입니다. 그런데 대학 안 간 사람이 많으니까 안경 낀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안경 낀 사람 공부한 사람이죠. 그리고 손 내보라고 손. 그래서 손이 하얀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농사 안 짓고 글 쓰고 뭐 이런 사람 손 깨끗하잖아요. 그거 보고서 남한에도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데 여러분 남한하고 북한하고 힘이 우리가 50배 센 나라입니다. 50배. 미국하고 북한은 500대 1이에요. 미국은 500배 센 나라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50배 센 나라가 쩔쩔매는 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니 50배 센 나라가 쩔쩔매는 게 어디 있어요? 약한 나라가 쩔쩔매는 것이지. 그런데 김정일이가 쩔쩔매지 않고 우리가 쩔쩔매는 거가 김정일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남조선 인민들은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빨간 것입니다. 총 몇 방 쏘면 다 도망간다. 식량과 기름이 부족하지만 휴전선만 넘으면 남조선에 식량과 기름이 많이 있다. 이것을 사용하면 쉽게 남조선을 먹을 수 있다. 우리 기름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근데 휴전선만 넘어봐. 경기도에 주유소가 500m마다 한 개씩 있어. 쟤네들 생각입니다. 저거 다 점령하면 가다 거기서 기름 넣고 오면 되는 거예요. 기름 없어도 전쟁 서울까지 탱크 나갈 수 있습니다. 쌀도 여기 다 있어요. 왜? 남한 사람들은 총소리에 다 도망갈 테니까. 바로 이거는 우리에게 나름이다는 그 얘기입니다. 50배 센 나라가 쩔쩔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갈까요? 우리는 김정은하고 얘기하겠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버지가 죽은 거가 6년 전입니다. 저거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국 잡지인데 그 아버지 죽고 일주일 되는 날 영국에서 나온 잡지에 김정은 특집이 실렸습니다. 저 김정은 사진이에요. 저기 영어로 쓴 거가 우리는 김 씨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또 그냥 후계자가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고 그 본문에 이런 말이 옵니다. 파란색 밑에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영원히 생존할 수는 없다. 어떻게 그를 교체할 것이냐에 관한 논의는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북한에 잊혀진 그리고 처절하게 살고 있는 인민들을 위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저거가 있는 한 이 옆 동네에 있는 사람 너무 피곤하고 북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 친구가 금년에 미사일 쏜 것만 해갖고 40억 달러입니다. 북한 사람 1년 먹을 쌀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게. 근데 미사일에다 하늘로 다 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그 못된 인간을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쟤는 안 된다. 쟤는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나오자마자 일주일 때 이 김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세계적인 유명한 잡지가 특집까지 냈다는 그 얘기입니다. 저 때 몸무게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90kg입니다. 90kg. 키가 1m 68 내지 70으로 봅니다. 원래 그런 건 다 국가 기밀이에요. 대통령이 뭐 병원 가서 체크했다가 그것도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원래는. 뭐 조사해 보니까 당뇨병에 걸렸다더라. 그거 신문에 나면 신문기자에 영창 가는 겁니다. 중국 기자가 후진따오 당뇨 걸렸다라고 얘기했다가 감옥 갔죠. 그거는 원래 안 가르쳐 주는 거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168 이거는 미국이 인공위성으로 해가지고 측정한 거예요. 몸무게도 측정한 거고. 그래서 168 내지 170, 몸무게 90. 그러니까 과도 비만이죠.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핵폭탄 종류인데 저거 이제 맨 꼭대기 왼쪽에 있는 거가 역사상 두 번째로 터진 폭탄입니다.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예요. 그 옆에 사람 크게 있는데 엄청 크죠. 그래서 저거 비행기에 겨우 싣고 비행기에 그 폭탄 떨겨질 구멍이 작아가지고 구멍을 새로 톱으로 썰어가지고 그러고 가서 떨겨뜨린 겁니다. B-29로 갈 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가 수소탄이에요. 큰 거. 그런데 요새는 여기 저 사람 있는데 사람 한 저 정도밖에 오죠. 밑에서 가운데 있는 그림. 저게 미국 핵폭탄이 조만한데 요만해요. 근데 그게 한 발에 100만 톤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2만 톤이거든요. 그거 50배 세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발전하는데 북한은 저렇게 꼬마는 아니고 뭐 좀 아직은 크죠. 계속 넘기겠습니다. 9페이지. 우리나라 처음에 핵실험 했을 때 조선일보는 북한이 핵실험해서 한반도가 초긴장되었다라고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 신문이 하나 있죠. 국민일보. 북한 자멸의 길 뜨거운 기도를 저놈이 이제 자멸의 길로 들어섰으니까 우리 신자들은 기도를 하더라고 나왔는데 지금 이제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저걸 우리가 멸망시키도록 빨리 노력을 자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단추 누르면은 저 코리안 룰레트라고 해가지고 쏘려는 사람들이 아주 장난을 거칠게 하는데 총에다가 하나는 총알을 집어넣고 하나는 총알을 안 넣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아무거나 집어넣고 여기다가 쏘는 그런 게임을 합니다. 그 룰렛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재수 좋으면 띠깍하고 사는 거고 재수 나쁘면 지가 자기 죽는 거죠. 김정은이가 저런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그 잡지의 만화를 저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북한이 핵실험을 6번 했는데 앞에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는 이게 그렇게 그 위력이 뭐 그냥 핵폭탄은 핵폭탄 같은데 그래도 무지막지하지는 않다 정도였습니다. 근데 6번째 하는 거는 100KT, 100KT라는 K는 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거는 10만 톤이라는 뜻이에요. 10만 톤이면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거에 5배. 이거는 분명히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핵폭탄이 확실하다가 되는 것이죠. 북한은 수소폭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소폭탄일 수 있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 한 100배쯤 더 센 폭탄인데 더 어렵죠, 만들기가. 근데 지금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북한이 4번째부터 수소폭탄이라고 그러는데 4번째 거는 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6번째는 수소폭탄이라도 할 말 없다 정도로 거의 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예. 이건 뭐 좀 몇 년 전 얘기인데 우리나라 기자 한 분이 이렇게 썼어요. 강인선이라고 조선일보의 그 여자 기자인데 돌이켜보면 북한이 더 멀리 가는 로켓을 개발하고 더 성능 좋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움직이는 동안 한국인들은 둔갑력과 배짱으로 위협을 견뎌온 셈이다. 예, 둔갑력과 배짱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둔갑력과 배짱으로 안 돼요. 정말이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좀 시간이 있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다는 그 얘기죠. 예,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예, 저런 거 끌고 다니는데 저거 이제 밑에 그 바퀴 여러 개 있고 뒤에다가 미사일을 실었어요. 저게 이제 미국까지는 사실은 못 갑니다. 그런데 5,500km 이상을 날아가면은 그거를 대륙간 탄도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5,500km를 갑니다. 그래서 5,500km면은 미국은 아직은 못 가요. 그렇지만 일본이나 이런 데는 다 가는 거죠. 근데 5,500km가 넘고 10,000km쯤 되면은 로스앤젤레스도 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간다는 그 얘기예요. 그날이 왔을 때 그때는 정말 큰일이 나는데 지금 북한이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이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그림 또 보겠습니다. 저거가 이제 미사일을 쏜 그 시간표예요. 2017년 2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트럼프 취임하고서 딱 3주일 될 때 북한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트럼프가 뭐 보통 분노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혈압도 높은 사람인데 막 화냈죠. 그리고 쭉 했는데 제가 그 빨간 거로 쓴 거는 실패한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 쏜 거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실패를 한 적이 있고 그래갖고 3월 달서부터 4월 말까지 4번이 다 실패했는데 4월 28일 거 실패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있었죠.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했죠. 그리고 5월 14일 날 북한이 미사일 쐈는데 석 달 만에 대성공입니다. 석 달 만에 대성공. 그래서 5월 14일 날 북한 미사일이 성공한 다음에 김정은이 그리고 북한 간부들 모여서 울었습니다. 눈물 바다를 이뤘다.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은 거를 우리가 말로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저 사람들은 목숨 걸고 만든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요 며칠 전에 쏜 거가 어제 쏜 거죠. 9월 15일 날 3,700km 가고 일본을 훨씬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날 쏜 거는 일본을 살짝 벗어났는데 8월 29일 날 쏜 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다 갖다 놓으면서 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드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8월 29일 날 쏜 것 때문에 사드가 이제 기능을 갖다 놓은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완전히 이제 정상 가동은 시작을 했습니다. 정상 가동을 시작한 것이 9월 13일부터인데 그걸 결정적으로 갖다 놓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8월 29일 날 쏜 미사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는 9월 15일 날 쏜 거는 뭡니까? 9월 1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텔레비 방송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 폭탄 갖다 놓지 않을 거야. 우리 만들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북한한테 800만 불 줄 거야. 북한 사람들 뭐 애들 가난하고 그러니까 우유 사 먹으라고 현금은 아니고 뭐 물자로 주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유엔에 돈 주면은 유엔에서 뭐 우유 뭐 이런 거 사다 준대요. 그렇게 줄 거야 했는데 그 말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에 쏴버린 겁니다. 말 안 돼요. 이거는 저 사람들의 본질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볼게요. 5월 14일 거 성공하고서 한 말이에요. 주체적
핵강국 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이 나왔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그 폭탄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손 만대에 물려줄 주체탄. 주체사상이라고 그러죠. 폭탄 이름이 주체탄입니다. 저거 빼서요 우리가 원대한 핵강국 건설 구상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신문에 노동신문 맨 뒤에 보면은 김정은 수령 동지를 비롯해서 북한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 자기네 나름대로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북한에 적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자기네 말로는 인공위성이라고 그럽니다. 저거는 미국까지 분명히 가죠. 왜? 지구를 도는 거니까. 근데 저거는 아직은 안 썼습니다. 저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끝까지 북한하고 뭐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서 끝까지 놔뒀던 거가 개성공단인데 저거 쏘고 3일 만에 개성 없앤 겁니다. 개성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니라 북한이 저거까지 쏴대니 어떻게 돈을 줍니까? 그래서 개성을 없앤 것이죠. 근데 저거를 북한이 쏘진 않고 저거는 뭐 100% 미국까지 가는 건데 지금 쏘는 거는 끌고 다니는 겁니다. 밑에 바퀴. 근데 끌고 다니는 거는 뭐가 무섭냐면은 얘는 말이죠. 미국이 먼저 쏴서 맞출 수가 있어요. 왜? 붙박이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먼저 쏘기가 나쁩니다. 움직이니까. 바로 그것도 다른 그 무서움이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회 가서 북한이 저 큰 거 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성공단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장면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아까 그 북한이 미사일 쐈는데 실패한 거 있다고 그랬죠. 저는 미국이 막은 거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 배구 시합할 때 보면은 한쪽 편에 스파이크를 딱 때리면은 그러면은 이쪽에서 손 들고 이렇게 맞죠. 손에 맞으면 뚝 떨어지죠. 미국이 막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근거입니다. 두 사람이 미국 국가안보 차석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높죠. 국가안보 수석 밑에 사람인데 맥팔랜드라는 여자인데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3번 실패할 때 4월 16일 날 미국 텔레비에 나왔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북한이 미사일 잘 쏘는다는데 왜 계속 실패하느냐고. 우리가 방해놓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방해놓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거 어떻게 다 가르쳐 줍니까? 그런 건 다 비밀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문할 만하죠. 나는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저 맥팔랜드라는 여자 나이가 몇 살쯤 돼 보이십니까 혹시? 67세입니다. 미국 나이고. 자기보다 더 상관은 군인 별 셋인데 50대 중반이고, 그러니까 하여간 뭐 US 사보타지 빠진 거예요. 사보타지 노스코리안 미사일 런치.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미국이 사보타지 한 거냐? 사보타지는 가서 방해한 겁니다. 제가 인용했듯이 스파이크는 내가 손으로 막은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한 서너 줄 내가 You know, we can't talk about the secret intelligence and the things that might have been done, covert operations. 비밀로 한 건 말해줄 수 없다는 거 잘 아시면서 왜 그래? 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또 볼까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 학자인데 그 사람이 4월 15일 날 신문에 쓴 겁니다. 야, 그 북한 놈들이 계속 쏴야 되는데 갈겨버려라고 쓴 겁니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 날아가는 걸 갈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월 14일 날 문재인 대통령 내고서 대성공하게 된 것도 뭔가 이렇게 떠오르죠. 미국이 그건 막지 않은 거예요. 왜? 저 북한 놈들 못 쓰는 놈이야라고 보여줘야 되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찰스 크라우트해머라는 학자가 교수가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를 막아야 된다, 요격해야 된다. 요 며칠 전에도 그 미국 텔레비에 보니까 제가 그저께 거를 봤는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 쏘면 다 떨겨뜨리라 쏴가지고 사드로 쏴도 떨겨집니다. 사드로도. 근데 사드는 거기 있는 건 멀지만은 미국이 일본 앞바다에서 쏘면은 일본으로 날아가는 건 다 격추가 가능합니다. 격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도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몇 번 겁을 줄 겁니다. 네가 쏠 때마다 우리 나 격추시키겠다고서. 이런 일이 지금 있어. 그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사드 미사일은 말이죠.
이제 총알 누가 총을 쐈는데 날아오는 총알을 촉으로 맞히는 거가 사드입니다. 어렵기가 그 정도인데 2005년 이후에 사드 미사일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실험할 때마다 100% 성공률을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과학이 그 정도 발달하 있다 하는 게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넘길까요?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거꾸로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은 미국하고 싸우려고 핵을 만드는 중이다. 아닙니다. 미국하고 안 싸우려고 핵을 만드는 거예요. 미국하고 안 싸우려고. 아니 미국하고 싸우려고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북한이 미쳤습니까? 미국하고 싸우게?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미국이에요. 내가 북한입니다. 여기 우리 집사님이 한국의 남한이에요. 미국, 내가 남조선 아우랑 내가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70년 동안 이러고 살고 있는데 말로는 안 되니까 내가 전쟁할 거예요. 미국 이번엔 제발 도와주지 마셔. 당신이 미국이 왜 우리 문제에 껴있어? 근데 오늘 미국이 그러고서 내가 전쟁할 테니까 보고 계시소 하고서 북한이 한국을 이제 침략해서 내려옵니다. 오늘 내려왔다 쳤을 때 미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맹국이니까 북한을 무참히 막아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죽고 쳐요. 없어져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찌하여 미국에 도착하는 핵폭탄을 만들었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상황입니다. 미국, 내가 아우랑 통일을 해야 되겠어. 말로는 안 되는데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미국 요번에 막아주지 마시오. 미국이 막아주면은 내가 져. 근데 나는 요번에는 그냥 안 지고 로스앤젤레스하고 시애틀은 핵폭탄으로 없애고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서울을 구해주려고 로스앤젤레스를 목숨 거는 건 바보요. 그러니까 딱 보고 있으셔. 그러고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면은 잘못하면 로스앤젤레스가 핵폭탄 맞아요. 그거는 100%예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못 도와주죠. 거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 적이 도와주지 마라. 도와주게 되면은 부산은 죽는다. 로스앤젤레스가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입니다. 부산은 죽어. 어떻게 도와줍니까? 부산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저놈이 죽더라도 부산을 죽일 건 확실한데. 그래서 그날이 오면은 미국의 해구산은 찢어진 해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미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북한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미국, 내가 남한하고 통일하면은 그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는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당신 편이요. 우리는 중국이 더 싫거든. 그러니까 내가 통일하면 뭐가 안 되나? 내가 중국을 잘 막아줄 테니까 오히려 남조선 저거 중국 편 아니야 저거? 그러니까 내가 통일하는 건 눈 딱 감고 그냥 봐주시오. 그게 이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말하는 통미봉남전술이라는 겁니다. 미국을 통해서 남한을 지금 우리가 김정은이가 조금 좀 괜찮은 인물이라면 그 위험이 진짜 노골적입니다. 다만 그래도 요만큼 희망이 있는 거는 미국이 김정은 같은 녀석을 이미 인간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거야 말이 되겠나 하는 그 안심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100%는 아닙니다. 미국하고 안 싸우려고 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북한 핵은 한국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한국만 상대하는 것이죠. 미국이 말이죠. 이런 일은 없지만은 설명을 위해서 북한, 너 어떻게 하면은 핵을 내려놓겠냐? 핵을 포기하겠냐? 나만 나한테 주면. 내가 통일하면 그럼 핵 다 없앨게. 그 말로 할 수 있는 거 그거 한답니다. 북한한테 핵을 내놔. 미국이. 북한이 그래 한국을 줘. 그럼 내가 핵을 포기할게. 세 번째, 한국 핵은 대화를 통해 폐기 가능하다? 대화 아직까지 했죠. 이건 북한이 이제 완성 단계가 됐는데 대화 안 됩니다. 네 번째, 북한 핵은 궁극적으로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했더니 대령님 한 분이 교수님, 북한이 저렇게 고생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우리 거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그 대령님한테 대령님은 그 우리에서 제외됩니다. 그 우리는 북한이 말하는 우리예요.
핵을 가졌는데 북한이 통일하지 어떻게 남한이 통일합니까? 미국은 안 도와주고 못 도와주고 북한이 핵까지 가졌는데 지가 질 것 같아요? 저게 맞는다면 우리가 북한 핵 만들려고 돈 밑으로 대줘야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미 김정일이가 얘기했어요. 수령님대에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제가 한 말 그대로죠. 내가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들면은 미국이 남한 못 도와줘. 그래서 내가 마음 놓고 혼자 싸울 수 있어. 남한하고 1대1로 싸울 수 있어. 미국은 구경만 할 거야. 나갈 거야. 이거는 저 사람 이론이 아니라 미국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대학교 때 읽은 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곧 이제 나중에 때 소련이 핵이 없어 망했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핵 있는데 망했으니까 북한도 핵 있어도 망할 거야. 소련은 말이죠. 핵 고지하려고 미국을 보니까 미국도 핵 있어요. 영국도 핵이 있고 프랑스도 있고 가서 돈 달라고 돌 뺏을 놈들이 다 핵 무장하고 있어서 그냥 항복한 겁니다. 북한은 돈 많은 남한이 있는데 왜 그냥 지겠습니까? 남한 돈이라도 뺐죠. 핵 고지할 상대가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어야지 북한한테 핵 고지를 안 당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서울은 북한을 핵 공격할까? 북한은 서울을 핵 공격할까? 안 합니다. 핵 공격 안 해요. 우리는 북한 핵 맞아 죽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다 금덩어리예요. 북한이 보기에. 금덩어리를 왜 부십니까? 야, 너 항복해. 그러면 항복할 놈들인데 한국이 깡 있게 핵전쟁이라고도 하고 각오하고 싸울 나라입니까? 항복할 나라입니까? 아직까지 천안함대도 끌었고 뭐 촛불 뭐 하여간 북한한테 다 항복했습니다. 단 한 번도 북한을 아프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핵폭탄까지 만들어 놓은 북한을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아프게 합니까? 그거가 다 국제정치학 이론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키신저 박사라고 여러분들 이름 아시죠?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북한이 만들죠. 계속해서 미국 좀 나가라고 아무리 졸라도 안 나갔습니다. 근데 미국에 도착하는 핵폭탄을 만드는 날 이건 서로 이제 싸우지 않기로 말은 안 했지만 약속을 맺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무언의 불가침 조약. 북한이 만드는 거예요. 미국을 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까지 안 가는 건 헛거예요. 지금 아직 못 갑니다. 오늘 못 가요. 그래서 오늘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마음 놓고 북한을 팰 수가 있습니다. 왜? 미국은 안 맞으니까. 근데 미국이 맞게 되는 날 북한은 마음 놓고 못 때립니다. 미국이.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어라 미국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는 안 쓰는 거고 미국 못 오니까 한국한테 싸울래 죽을래? 싸울래 죽을래는 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한 말입니다. 한스 모겐스 교수가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북한하고 남한하고 다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핵무장에 성공했어요. 다른 나라는 전략적 옵션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 북한이 핵무장을 했는데 남한이 할 수 있는 일은 1. 싸우다 죽는 거. 핵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죠. 싸우면 결국쯤인데 2. 미리 항복하는 거. 그래서 북한은 자기가 핵을 만들고 미국이 한국을 못 도와주는 상황이 왔을 때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다. 왜? 남한은 못 싸우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북한 핵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밑에서도 살 수 있을까? 못 살죠. 못 삽니다. 일단 교회부터 없을 겁니다. 그렇죠? 공산주의자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이거 말이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상황이 거의 다가오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저 아주머니 매일 나올 때마다 기분 나쁜 소리만 하는데 74세. 그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도 아주 좋아했던 여자인데 저 아줌마 나오는 날은 전부 우울한 소식만 전하고 간 사람입니다. 요번에 이제 그 핵실험 성공하고서 얘기를 했죠. 다음 페이지 또 볼까요? 다음 페이지. 그래도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작년에 미국 공군 대장이 한 말입니다. 북한이 핵탄도 아직 조그맣게 만들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심하세요 그랬는데 지금 아니에요. 요번에 6차 실험으로 아니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북한이 아무 때나 터뜨릴 수 있는 폭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아무 때나 터뜨릴 수 있는 기술이 생겼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이렇게 이런 거 안심을 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요번에 한 말입니다. 아까 저거는 3년 전에 한 말이고 넘기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이론인데 요게 이제 수소 폭탄인데 그 밑에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생겼는데 폭탄이 2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원자 폭탄인데 그거는 뭐 이거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분열을 시키면은 앞에 있는 게 그 분열 터지면서 융합으로 터뜨린대요. 그래서 폭탄이 2개 있어서 땅콩 모양인데 요 모양이면은 수소탄입니다. 근데 북한이 이거 있다고 보여준 거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똑같죠? 땅콩 모양으로 된 폭탄. 저거를 이제 폭탄의 탄두, 폭탄의 머리에다 갖다 끼워놨다. 그러고서 핵실험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다 집어넣죠. 여기 탄두입니다. 밑에 있는 게 탄두. 그러니까 저거가 이제 날아가서 터지면은 수소폭탄이 터지는 거다. 이렇게 보여줬는데 저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일 것이다라고 미국도 저건 진짜라고 봐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터뜨려서 증명을 했으니까 그 우리가 가서 보질 못했기 때문에 지진을 가지고서 계산합니다. 이거는 몇 톤짜리가 터져야지 이런 지진이 난다 했는데 그 지진은 확실히 히로시마 거에 몇십 배짜리가 터진 건 맞아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완성 단계가 다 돼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 거 보고 너 없애라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 대책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이 뭐 있는지 볼까요? 이제 이건 뭐 쭉 뭐 서로 미국하고 주고받고 막 싸우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넘어가시고 대책이 4가지가 있습니다. 억제. 이거는 뭐 국제정치학 교수들이 다 논문 쓰는 억제 뭐냐면은 영어로는 디터런스.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못하게.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못 공격하는 건 나도 핵 가지고 있으면 같이 죽을래? 너도 죽고 나도 죽어. 같이 죽을까? 그러면은 정신 있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억제라는 방법이에요. 억제. 1. 그거 하기 위해서 억제를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는 우리도 핵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만들려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편한 방법이 있어서 미국 거 다시 갖다 놔 이거. 북한이 저랬으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북한이 안 들었으니까 다시 갖다 놓을 이유가 다 생긴 거죠. 그거 다시 갖다 놓으면은 북한이 우리를 막 놓고 뭐 못하죠. 두 번째 거는 예방 타격, 선제 타격. 이거 김정은이 같은 정상적이지 않은 인간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위험해. 이건 억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서 뺏어야 돼. 미리 가서 때리는 겁니다. 선제 타격, 죽이는 거든지 뭐 하여간 쫓아내는 거예요. 김정은은 안 된다. 그 방법이 이제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는 미사일 방어. 그러니까 우리 거 갖는 것도 힘들고 가서 때리는 것도 힘들면은 큰 우산이라도 쓰자입니다. 비가 오는데 큰 우산 쓰면 비 안 맞을 거 아니냐? 그래서 탄도미사일 방어망. 그게 사드입니다. 사드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약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아주 비관적인 건 아닌 거가 지하철 100m짜리면 핵폭탄 맞아도 안 죽습니다. 평양에 있는 지하철이 100m예요. 미국 폭탄 맞아도 안 죽겠다고 100m 판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다가 지하실 깊이 파고 들어가 있으면 웬만한 건 막을 수가 또 있어요. 세멘트 1.5m짜리 통을 만들고 그 속에 한 2달 먹을 쌀하고 라면 들고 들어가 있으면 삽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놈들 저렇게 아우성 치는 거가 그거예요. 그 미국에서도 전부 그 준비해 놓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 지하실에다가 핵전쟁 났을 때도 살 수 있게 뭐 깡통 몇백 개 사다 놓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너무 그렇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그래서 핵을 막는 방안이 4개예요. 우리도 핵을 가져서 맞짱을 뜨는 거, 2. 가서 뺏어버리는 거, 전쟁 좀 하더라도, 3. 우산 쓰는 거, 사드 갖다 놓는 거, 4. 땅 파고 숨을 준비도 하는 거. 그러니까 북한이 공격해가지고 한국 사람을 100만 명 죽일 수 있다고 우리가 방공호가 잘 돼 있고 마스크가 집집마다 다 있어가지고 니네가 해봤자 10,000명도 안 주고 하는 거하고 다르죠 얘기가. 그래서 방공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엉성하게 하는데 민방위 훈련이 바로 4번째 거에 속하는 거예요. 저거 대안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뭐 이거 지금 뭐 설명 다 했으니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핵폭탄 만들면은 얼마 걸릴까? 서울대학교의 서균열 박사라는 원자력공학과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나한테 정부가 1조 원을 주고 연구원 1,000명을 붙여주면 6개월 이내에 수소폭탄
완전 완벽한 수소폭탄을 완성해 놓겠다. 북한 것보다 훨씬 좋은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핵폭탄보다 더 어려운 게 핵발전소입니다. 한국의 핵발전 기술이 세계에서 최고예요. 근데 그걸 왜 없애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핵발전소를 우리가 중국한테 만들어줬습니다. 중국은 핵폭탄을 만들고 있을 때 그 우리는 능히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NPT 탈퇴할 비상사태가 아니다. 저는 비상사태라고 어디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아니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쏠 수 있는 상태가 비상사태 아니면 뭡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핵폭탄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이제 국제 NPT라는 조약에 가입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폭탄은 안 만들고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쓰겠다 했는데 핵폭탄 만들면 거기서 탈퇴를 해야 됩니다. 그 탈퇴하는데 그게 좀 어려운데 탈퇴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10조 1항에 보면은 국가 안보가 비상사태에 처한 나라는 탈퇴할 수 있다. 지금이 비상사태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아직도 너네가 탈퇴 안 하고 있는 게 이상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근데 우리 장관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뭐 이거 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저거를 갖다 놓으면 되는데 사드보다 훨씬 꼬마기 때문에 저게 미국 핵폭탄이에요. 비행기에 달고 다니는 겁니다. 저거 하나에 5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거 한 두세 배, 한 세 배. 그러니까 비행기 밑에 달고 있기 때문에 저거 갖다 놓은 건 일도 아니에요. 사드는 그래도 또 땅 뭐 크니까 땅도 좀 정리를 하고 그래야 돼서 뭐 시끄럽고 난리치는데 저거 뭐 여기 이미 와 있는 비행기에 달고 있으면 되는 건데 뭐가 시끄럽습니까? 저거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번. 저거가 이제 김정은이 죽이는 날 저 비행기가 뜹니다. 저거 이미 가 있어요. 평양에 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거가 좀 무시무시한 비행기인데 사람이 안 타요. 길이가 우리 여기다 갖다 놓으면 한 대 딱 들어올만 해요. 날개가 더 긴데 날개가 한 17m쯤 되는데 이게 몇 m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길이 뭐 한 15m쯤 되고 이거가 폭탄을 4발 싣고 다니고 미사일이 4발인데 그 폭탄 4발이 지하 60m까지 뚫고 들어가서 터뜨립니다. 60m면 20층짜리 빌딩이에요. 그래서 평양의 지하철이 100m입니다. 60m보다 더 깊죠. 근데 저거가 이제 북한 하늘을 날고 있을 거다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원격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오바마가 저거를 그러니까 이제 표적이 아주 높은 표적일 때는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오바마가 1000번을 허락해가지고 3000명을 죽였습니다. 이거로 테러리스트. 근데 오바마가 그거 사인할 때 눈도 깜짝하지 않는데요. 그 오바마는 자기 이름 아는 사람 3000명 죽인 거예요. 사인해가지고. 이거 와 있습니다. 한국에. 그다음에 미국의 그 육군 대장이 중국이 김정은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텔레비에 나와서 몇백만 명이 보는데 그 중국은 김정은 쉽게 죽일 텐데 왜 저놈들 안 해? 몇 달 전에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그런데 요 며칠 전에는 중국의 장군이 미국 보고 니는 왜 안 하니? 죽여버리지. 그래서 죽여도 되냐고 했더니 우리 찬성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중국의 예벽 장군이. 그 장군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그거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는 그 미국이 김정은을 쫓아낼 것 같아요. 뭐 그걸 쏴서 쫓아낼지 어떻게 쫓아낼지 모르는데 그거로 해서 이제 게임을 끝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미국 장군들 최근에 한국도 왔다 가는데 저 사람이 그 해군 대장인데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핵폭격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핵공격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참 대단하죠. 생긴 것도 보니까 진짜 싸움 잘하게 생긴 사람. 얼마 전에 한국으로 왔는데 대장 정도가 한국으로 올 때는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을 합니다. 그 위기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해군 대장이 가야 되냐? 근데 우리는 나의 움직임을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여기는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고 이제 중국이 미국에서 이런 만화가 나와요. 중국이 시진핑이 김정은 보고 옆에 Isn't he cute? 이는 귀엽지 않아?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막아주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입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그래서 이 입술이 떨어지면 이가 시려서 살 수 없대요. 60년 전에 한국군이 압록강까지 갔을 때 모택동이가 막 잠을 못 자고 며칠 동안 그냥 담배를 하루에 3갈씩 피면서 빙빙빙빙 돌다가 야 싸우러 가자 해갖고 100만 명을 보냅니다. 100만 명 와가지고 19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40만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래서 60만 명의 중국의 젊은이가 통일을 막은 거예요. 그런데 모택동 아들도 와서 죽었습니다. 미국 폭탄 맞아가지고. 그때 미국이 무서워가지고 중국 군인들을 계급장 다 띄고 모표 다 띄고 보냈어요. 그러고서 이 사람들은 지원병이지 우리가 보낸 게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지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통일을 막았죠. 막아놓고서 북한이라는 입술. 그래서 그 모택동이 한 말이 순망치한 이게 떨어지면 이가 시려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지금 한국은 60년 전보다 훨씬 강합니다. 대한민국이 통일하면은 북한 곰방 잘 살게 돼요. 그 한반도는 강대국 됩니다. 이 강대국이 옆에 있는 게 중국한테는 너무 피곤하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은 저거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쭉 볼까요? 예, 이번에 사드 갖다 놨죠. 저는 좋은 걸 안 갖다 놓으면 어떡합니까? 저거를 갖다 놓겠다는 게 작년 7월 7일인데 금년 9월 달에 갖다 놨으니 이게 뭐예요? 14개월 만에. 결국 갖다 놓은 것을 왜 이렇게 신뢰를 잃고 그 국가끼리는 신뢰입니다. 결국은 다 했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 편 맞아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미동맹은 미국은 보통 때는 몰라요.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없어져 보세요. 저는 국가 안보보다 더 큰 일은 돈이라고 봅니다. 미군이 빠져나가면은 돈이 따라나가요. 돈이. 그 미국 사람들이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그 미국에서 사람들이 와요.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한 번은 강의해달라서 무슨 뭐 나는 몇십 명 놓고 강의를 하는 줄 알았더니 조선 호텔로 갔더니 둘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커피 먹고 강의실로 옮기는 줄 알았더니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다 듣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네 둘이 듣는데 미국 사람이 한 남자인데 뭐를 알고 싶소? 그랬습니다. 내가 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시카고에 있는 은행가인데 한국에다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한 돈의 본전을 찾을 수 있을지가 확보가 돼야지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전을 찾을 수 있다 없다 기준이 뭐예요? 그랬더니 미군이 나가는 거래요. 미군이 나가면은 이 나라가 위험하기 때문에 돈도 날라갈지 북한한테 다 뺏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당신이 미군 못 나가게 하라고 내가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쉬운지 돈 나가는 거는 컴퓨터로 띡 치면 나가죠. 미군 나가는 건 짐 싸야 되기 때문에 미군 나가는 건 눈에 보입니다. 돈 나가는 건 보이지도 않아요. 바로 그런 식으로 한미 관계는 한국의 사활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쭉 넘길게요. 쭉 다른 거 다 넘기고 전술핵 모임이 설명 다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말이죠. 시간을 오래 끌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쳤어요. 트럼프가 북한을 폭격하는 거에 찬성하는 자가 51%로 늘었습니다. 역사상 대통령이 전쟁 시작하기 전에 하라는 것이 반이 넘은 그거 처음이에요. 그리고 특히 공화당 사람들은 73%가 공격해도 좋다라고 대답하고 반대인 민주당조차도 39%가 이제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쟁하면 우리까지 다 죽느냐?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이라는 나라 무섭습니다. 전쟁을 했을 때 한국 사람이 20만 명 죽는 거 그런 건 안 하죠. 서울이 다 깨지고 동두천 다 깨지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 뭘 하느냐? 그냥 북한의 전쟁 지휘부가 없어지는 걸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없어지면 누가 야 남한에 대해서 총 쏘아라는 말을 할 사람이 없죠. 독재 국가일수록 그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북한은 한 사람이에요. 김정은이 없어지면 북한 군인이 어디다 총을 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안심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는 미국 비행기들이 북한을 가서 한 1시간 정도 붕붕거리고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북한에 있는 모든 전기가 다 죽고 이 배터리도 다 죽어요. 교신이 안 됩니다. 그러고서 미국 가서 폭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어디서 와서 폭격하는 건지도 모르는
그 기술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라크랑 전쟁할 때 이라크 전체의 85%가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폭격하러 갔는데 전화가 안 돼요. 야 사단장 빨리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되고, 그래도 이제 여기서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미국이 보기에 대한민국 괜찮은 나라야, 내가 저거 지켜줘야 되겠어, 막아줘야 되겠어, 그럴 때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국가 안보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6.25가 나는 날 미국 대통령이 그 트루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원래 한국을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시킨 것이 6.25 나기 딱 6개월 전입니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미국 사람들 다 계산하고 해요. 도와줘야 될 16나라 중에서 한국이 중요성이 13등입니다. 근데 다 도와줄 수 없으니까 순서대로 빼는데 우리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금을 걷죠. H9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거를 미국이 극동방위선에서 한국을 뺐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이 그 줄을 그은 이유는 일본을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본을 건드리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근데 한국은 빠져버렸거든요. 거기서 이제 거꾸로 해석하는 사람은 미국이 한국을 내줬다라고 하는데 내준 적 없습니다. 가져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미국의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전보를 쳤어요. 대통령한테.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된다. 공산주의자들 지금 막강하게 미국이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놓고 그 맨 마지막 문장이 뭐로 돼 있냐면 전보문인데, 한국에는 인구 비례로 세계에서 기독교 신자가 제일 많은 곳이다. 그 기독교 신자들이 공산당 앞에 무릎을 꿇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한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한국 전쟁을 막았다는 거하고 한국을 살려줬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동안 없다가 그래도 저쪽 지금 있는 거기에 나라를 세울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뒤에서 해준 사람이 트루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이게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고맙다고 불렀습니다. 고맙다고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만드는데 너무나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트루만 대통령이 도와줘서 고맙다니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우리말로는 고레스라고 나오죠. 고레스 왕. 내가 고레스 아니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트럼프가 그거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그랬습니다. 요번에 트럼프가 북한에 너 까불면은 그 영어로는 fury and fire, 분노와 불의 세례를 받을 거다. 그 분노와 불, fire and fury, 이게 그 성경책에 나오는 얘기죠, 그죠? 그 세례를 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미국 목사 한 분이 그 다음 날 트럼프한테, 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힘을 많이 준 이유는 뭔지 아냐? 그 힘을 악을 제거하는데 쓰라고 너한테 이렇게 힘을 많이 준 거라고 그 텍사스에 있는 로버트 제프리라는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김정은 같은 친구를 야 네가 다 가져라, 나만 기분 나빠, 넌 네가 다 가져,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희망도 조금 섞인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를 하고 여기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제일 쉽고 제일 괜찮은 방법이 북한이 약속하고 있으니까 다시 걔네들이 포기할 때까지 이거 갖다 놓으면 북한의 핵은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갖다 놓으면 되잖아. 아주 쉬운 거. 그걸 왜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요 정도. 그 뒤에 좀 그림 볼까요? 뭐 그냥 그 앞에 이게 지금 내가 말한 그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트럼프가 당신이 이렇게 힘이 센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힘을 준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라고. 너는 그 제거할 의무가 있다까지 얘기를 해줘가지고 심상치 않습니다. 또 넘길게요. 아까 그 67세라는 그 사람의 상관입니다. 저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로그, 브루탈 레짐, 깡패, 잔인한 정권, 북한의 위협은 과장해서 말할 수가 없다, 최고로 위험하다라고 그 얘기를 했죠. 그냥 넘기시고, 뭐 그냥 다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다 넘기고, 여러분 혹시 그
앞으로 미국이란 나라, 우리 목사님 최근에 그 베이커스필드라는 데 다녀오셨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석유를 몇 년 쓸 거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200년 쓸 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밝혀진 것만. 미국 혼자 쓰면 200년 쓸 수 있고 가스는 100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석유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 지구 200나라가 넘는데 에너지하고 식량이 완전히 자급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급되니까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세계 문제 안 하고 나 혼자 할 거야 라고 자꾸 오려고 그래요. 고립주의. 그 고립주의도 우리한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다 먹고 살고 기름도 있고 쌀도 있는데 뭐하러 외국 나가서 그러냐. 우리는 미국에 이렇게 계속 나와 있는 게 좋죠. 바로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할 상황입니다. 쭉 더 넘길까요? 쭉 넘기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 한국을 미국이 들고 있으면은 아시아에서 미국이 챔피언을 앞으로 100년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그래요. 한국은 자기 뒤통수에 붙어 있는 망치처럼 생겼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은 일본을 찌르는 칼처럼 생겼대요. 근데 한국이 통일을 하면은 미국이 한국하고 친구가 됩니다. 놀랍게도 북한이 통일해도 미국이 그하고 친구가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친구는 멀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통일해도 이 나라는 미국하고 친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이 나라 땅덩어리를 직거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명적으로 통일된 한국은 미국 편인데 그래서 미국만이 한국 통일을 좋아합니다. 내가 가질 거야. 그러면 중국이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라고 그러냐? 중국 뒤통수 때릴 망치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셈이 되죠. 일본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칼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셈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통일됐을 때 미국하고 그땐 지금처럼 센 동맹이 아니라도 됩니다. 약한 동맹을 가지고 있어도 일본, 중국한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살 수가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바로 저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쭉 뭐 그냥 요거 하고 내가 강의 마치겠습니다. 저거 아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 교수인데 저 사람이 예측하는 것 다 맞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한국은 곧 통일될 거래요. 근데 통일되면은 저 사람은 한국이 통일됐을 때 자기는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하대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통일돼서 힘이 세진 나라는 옆 나라하고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운명이에요. 그럼 한국이 통일돼서 힘이 세면 누구랑 부딪히겠습니까? 만주에서 중국하고 부딪히니까 저 교수님이 한국이 곧 통일하게 될 텐데 통일된 한국은 강대국이 되는데 그럼 만주가 어떻게 되지? 자기는 만주가 너무 궁금한데 이 사람 판단으로 2040년에 만주가 한국 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본 논문 중에 제일 기분 좋은 논문입니다. 2040년에 만주는 한국이 가져갈 거야. 왜? 한국은 단단하고 힘센 나라가 됐고 중국은 그때 질이 멸렬돼 있을 거라고 또 예측을 하는 사람입니다. 중국의 질이 멸렬이 시작됐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중국 아주 어렵습니다. 사드 가지고 짜증내는 건 강대국이 할 짓이 아니죠. 그것도 짜증을 낼 정도로 지금 피곤해요. 중국. 바로 앞으로 100년 후에 미국이 1등입니다. 40년 후에도 미국이 1등이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뿐만 아니라 과학적 증거로도 다 되는데 미국 교수 한 분이 자기가 2040년에 95세래요. 그때 와서 자기 예언이 맞았다는 걸 확인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그때까지 다 건강하게 계셔가지고 만주가 우리 땅이 되는 걸 다 확인하십시다.